이번 시간에는 의문의 변동의 종류 중에 우리 교체를 받고 탈락을 받고 이번엔 첨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가를 보면 첨가는 뭔 말이냐면 없던 의문이 새로 생기는 것을 우리가 첨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두 개 있던 것에서 다른 의문이 하나 생긴 거를 첨가라고 합니다. 이 전에 배웠던 탈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의문이 탈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체 같은 경우에는 의문이 다른 걸로 교체된다, 뭐 대체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첨가 같은 경우에는 없던 의문이 새로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첨가 중에는 우리가 배울 거는 반모음 첨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모음 첨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면 다음 단어들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각각 적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중에 얘를 만약에 발음한다고 치면 우리 피어라고 해요. 피어라고 해요. 원래대로라면 피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피어라고 하는 것도 하지만 피어라고도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인정을 해줘요. 피어, 저 꽃이 피어 아니면 피어 이렇게 두 개 다 가능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되어도 마찬가지로 되어도 되고 되여도 돼요. 그럼 얘네 둘의 차이는 여기에 이 짝대기 하나가 더 생겼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는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반모음. 그래서 반모음이라고 하는데 반모음은 이렇게 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우 반모음이 있습니다. 두 개의 반모음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이 오가 이오도 되고 이오도 되고 아니오는 아니오도 되고 아니오도 되고 이렇게 뒤에 있는 것들이 다 반모음이 첨가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한번 나와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반모음 첨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피어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우리 배웠었죠? 어간이 뭐라고 그랬었죠? 자, 볼까요? 피다, 피고, 피어라고 했을 때 변하지 않는 것, 얘를 우리가 어간이라고 불렀고 변하는 것을 어비라고 불렀어요. 그럼 다시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여기 피가 있는데 여기에 모음으로 끝났죠, 그죠?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얘네는 안 된다는 거죠. 피갸 이렇게 안 하고 피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된 것으로 의문의 음가대로 하면 피어가 피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모음끼리 충돌하는 것을 피하려고 반모음을 첨가하여 피어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반모음 첨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발음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반모음이라는 거를 첨가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런 친구를 이제 반모음 혹은 반자음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반은 자음, 반은 모음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정리된 내용을 보면 모음으로 끝난 용언 어간에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아까 계속 했었죠. 피다, 피고, 피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될 때 모음 충돌을 막기 위해 반모음 이가 덧붙는 현상. 그래서 피어라고 했을 때 여기 용언의 어간 모음으로 끝난 어간이고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어서 얘는 발음이 피여로도 이제 발음이 된다는 거죠. 얘도 발음은 다 돼요. 피여로도. 두 개가 다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의문의 음가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모음 이를 첨가하여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래서 아니오도 마찬가지로 아니고 그 다음에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고정인 부분이죠. 그럼 여기 아니에서 여기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고 거기에 오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은 아니오로도 발음되지만 다른 발음으로는 아니요로도 발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우리는 반모음 첨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문이 다른 의문보다 하나가 더 첨가되는 현상을 우리는 반모음 첨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문이 다른 의문보다 하나가 더 첨가되는. 자, 다음은 의문의 변동 가운데 이제 축약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축약이 뭔 말이냐면 두 의문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의문이 되는 것. 그걸 우리는 축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의문이 합쳐져서 제3의 완전 다른 의문으로 줄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합쳐져서 다른 하나가 됐는데 이게 이 두 개와는 전혀 다른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3의 한 의문으로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축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축약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여기 볼까요? 다음 밑줄 친 단어들을 발음해보고 두 의문이 합쳐져서 어떤 의문으로 발음되는지 빈칸에 적어보자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래톱은 하얗게. 얘 발음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발음을 보면 하얗게라고 해요. 하얗게. 그럼 얘는 뭐하고 뭐가 합쳐졌냐면 아까 두 의문이 합쳐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히읗과 여기에 있는 기역이 합쳐져요. 그래서 히읗과 기역이 합쳐지면 키역이 돼요. 우리 많이 봤었죠, 이거. 기역, 그 다음에 쌍기역, 키역. 이게 바로 세 가지 발음 중에 있었잖아요. 그죠? 얘가 예사소리, 그리고 얘가 된소리, 그리고 얘가 거센소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얘를 거센소리 되기라고 불러요. 거센소리로 된다고 그래서 얘를 거센소리 되기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도 한번 볼까요? 파라타. 얘 발음 어떻게 해요? 파라타죠. 그럼 뭐하고 뭐가 합쳐져서 하나가 됐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히읗과 여기에 있는 디귿이 합쳐져서 티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죠? 히읗과 디귿이 합쳐져서 티읕이 됐어요. 그리고 얘를 발음할 때 파라타라고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비읍이 아니라 디귿, 그 다음에 쌍디귿, 티읕이라고 해서 얘를 우리는 예사소리라고 불렀고 얘를 된소리라고 불렀고 얘를 거센소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거센소리가 아닌 게 거센소리가 됐기 때문에 얘를 거센소리 되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예도 한번 볼까요? 다음 예를 보면 둘 사이의 거리를 좁히면이라고 하면은 여기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이렇게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피읍이 됐다. 얘도 마찬가지로 비읍, 쌍비읍, 피읍 해서 얘가 우리가 예사소리라고 불렀고 얘를 된소리라고 불렀고 얘를 거센소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센소리 되기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얘도 볼까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좋지라고 했을 때는 히읗과 지읒이 만나서 치읒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발음이 좋지. 이렇게 두 의문이 만나서 하나가 됐죠.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전혀 다른 키읔이 됐고, 그 다음에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전혀 다른 티읕이 됐고, 그 다음에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피읍이 됐고, 그 다음에 히읗과 지읒이 만나서 치읒이 됐습니다. 얘네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히읗이 앞에 오건 히읗이 뒤에 오건 상관없이 두 의문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 하나의 다른 의문으로 변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정리해서 보면 거센소리 되기란 뭐냐면 하얗게는 앞 음절의 받침 히읗과 뒤 음절의 소리 기역이 만나. 보면 여기 볼까요? 캐니까 앞 음절의 받침 히읗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뒤 음절의 첫 소리 기역이 만나 키읔이 되어서 하얗게로 발음된다. 이처럼 히읗과 예사소리인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만나 거센소리인 기역, 티귿, 피읍, 치읒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는 거센소리 되기라고 부른다. 예사소리 봤었죠, 우리 아까? 그래서 이 네 가지만 거센소리 되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가 있었죠? 하야케. 그래서 얘는 하야케라고 발음이 되고 얘는 뭐가 있었죠? 파라타. 발음으로 하면 파라타가 되죠. 그 다음에 피읍을 볼까요? 피읍은 좁히다. 얘를 발음하면 좁히다. 그리고 치읒은 보면은 좋지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거센소리 되기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거 한번 보면 예사소리와 히읗이 만나 거센소리가 되는 현상. 그래서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변하고 또 여기 다른 예도 있네요. 볼까요? 노코. 앞음절의 히읗과 디음절의 기역이 만나서 발음이 노코가 되겠죠. 나치도 한번 볼까요? 나치. 얘는 앞음절의 히읗과 디음절의 지읒이 만나 나치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안턴도 볼까요? 안턴은 앞음절의 히읗과 디음절의 디귿이 만나서 안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거센소리 되기라고 부르고 거센소리 되기는 의문의 축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예사소리와 히읗이 만나는, 그러니까 앞에는 히읗과 예사소리가 만났고 이번에는 예사소리와 히읗이,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일단 볼까요? 축하 하면은 앞음절의 기역과 뒤음절의 히읗이 만나서 얘는 발음이
축하. 그다음에 맏형 볼까요? 맏형 보면은 아음절에 디귿과 뒤에 첫음절에 히읗이 만나서 마형이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그다음에 좁히다도 볼까요? 좁히다는 아음절에 비읍과 디음절에 히읗이 만나서 조피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음절에 비읍과 디음절에 히읗이 만나서 자, 이번엔 교과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0페이지에 1번입니다. 110페이지에 1번. 보면은 여기 해돋이가 있죠? 그래서 해돋이라고 했을 때 발음을 표기할 때는 해돋이라고 하지만 우리 발음할 때 야, 우리 해돋이 보러 가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발음할 때 어떻게 해요? 해돋이 보러 가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발음이 해돋이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여기서? 뭐가 뭐로 바뀌었어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발음했다고 치면 해도디라고 했어야 되는데 얘가 발음이 지읒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디귿이 지읒으로 바뀐 것. 디귿이 이하고 만나서 지읒으로 바뀐 것. 이거 우리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국외음화라고 불렀습니다. 국외음화. 그래서 국외음화의 예를 하나 받고 자, 다음 한번 활동을 볼게요. 다음은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 보면은 표기대로 발음하면 축제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발음을 표기대로 발음할 때 이렇게 되지만 이제 음운 변동에 따라서 발음을 해보면 축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읒이 쌍지읒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우리? 그렇죠. 된소리 되기라고 불렀어요. 된소리 되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축제도 한번 발음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발음은 다 해봤는데 거기 보면 밑에 보면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까닭. 그럼 이런 음운 변동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표기하고 발음하고 다르잖아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일어나는 까닭은 거기 써보세요. 음운 변동은 왜 일어나냐면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음운 변동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10페이지 내용학습 1번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어렵진 않죠. 그래서 배운 내용을 잘 복습만 했으면은 지금 배우는 내용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번엔 110페이지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단어들을 발음해보고 발음할 때 달라진 음운과 음운 변동의 종류를 써보자. 그러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얘 한번 볼까요? 옆에 보지 말고 한번 볼까요? 진리라고 돼 있을 때 얘는 발음이 진리라고 돼서 뭐가 뭐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런 거를 뭐라고 했죠, 우리는? 리을 뭐였어요? 우리 음운으로 다 같이 빙고 했었잖아요. 빙고 했을 때 리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유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유음이 아닌 게 유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변동의 종류는 유음화라고 부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볼게요. 국물. 얘는 어떻게 발음해요? 국물이라고 발음했죠. 자, 그러면 뭐가 뭐로 바뀌었냐면 여기 있는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응이 뭔지를 보면 되죠. 이응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항상 할 때? 그죠? 비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비음이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뀌니까 비음화라고 하면 되겠죠. 거기다 한번 채워 넣어 보세요. 국물 그리고 기억이 이음으로 바뀌었다. 변동의 종류는 비음화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잡히다. 이거 좀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잡히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비읍과 뒤에 있는 히읗이 만나서 이렇게 두 개가 만나서 피읍이 됐죠. 얘 같은 경우에는 피읍이 거센 소리니까 거센 소리 되기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축구 한번 볼까요? 얘는 발음하면 축구라고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기억이 쌍기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쌍기억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얘는 된소리 되기라고 불렀어요. 이거 다 배웠던 거죠? 그죠? 거센 소리 되기는 어떤 거였어요? 축약이었죠. 축약. 이 유음하고 비음하는 교체. 된소리 되기는
교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까지 한번 좀 더 나아가서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도 마저 한번 해볼까요? 자, 밑에 마저 볼게요. 보면은 년, 해 년자에 세자를 써서 년세라고 원래 발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년세라고 안 하고 연세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니은이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탈락이라고 했죠. 탈락 중에 하나. 그래서 탈락해버린 현상.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음운이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두음, 머리 두자를 써서 두음 법칙이라고 불렀어요. 자, 물난리를 볼까요? 얘 발음하면 물랄리라고 발음해요. 그럼 여기는 니은이 여기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죠. 그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뀐 현상. 앞에도 봤었죠?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유음화라고 불렀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적용이 돼요. 얘 한번 해볼까요? 다치다. 얘는 우선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제일 먼저 디귿하고 히읗이 만났으니까 다라고 발음을 해야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디귿하고 히읗이 만나서 티읕이 된 현상. 요 디귿하고 히읗이 만나서 티읕이 된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거센 소리 되기라고 배웠어요. 그죠?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다티단데 우리 디귿하고 티읕이 이랑 만나면 뭘로 바뀐다고 했냐면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뀐다고 우리 배웠어요. 그럼 여기 있는 티읕이 이랑 만났기 때문에 얘는 치읒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발음이 다치다라고 나요. 다치다. 그래서 여기는 치읒으로 바뀐 현상. 그래서 얘를 우리는 국외음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면 이렇게 두 가지씩 또 드러나요. 한 가지씩이 아니라. 그래서 발음하고 한번 종류를 한번 계속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음운 변동은 한 단어 안에서 한 번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여러 차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110쪽 2번까지 학습활동 2번까지 풀어봤습니다.